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7일 목요일 오후 4시 6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어제 괜찮은 흐름 가져갔습니다. 왜냐하면 파월 의장 연설이 비교적 우호적이었고요. 경제 지표들도 특별히 이상한 거 없었거든요.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미국 증시는 잘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럽 증시도 보시다시피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았는데요. 재밌는 게 오늘 아시아 증시는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일본 증시 급락을 했고요. 중국 증시도 전반적으로 부양책 이런 걸로 인해서 잘 올라가다가 오래간만에 또 단기 고점을 만들어내는 이런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은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요. 이 음봉을 만들어내면서 조금 부진한 흐름 이어갔죠. 그래서 오늘 아시아 증시는 웬일로 조금 부진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런 부진한 이유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일단 저는 이 이유를 찾고 있는데요. 오늘 아시아가 부진했던 이유를 기술적인 측면에 찾고 있는데 잠시 비트코인 한번 보고 갈게요. 제가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을 겁니다. 3월 5일 날에 이 비트코인이 한번 급락을 했거든요. 이날 나스닥도 급락을 했던 날이긴 해요. 3월 5일 날 이 하락을 보면서 야, 이거 특별한 그러니까 이날 위험 자산에 특별한 악재 이런 건 없긴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는 것은 이제 이 부근에서 좀 답답한 흐름을 좀 보일 수 있다라는 거다. 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는 거는 지난번 어떤 장기간의 평화라고 제가 표현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례적인 장기간의 평화라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에 대한 부작용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장대 음봉을 지난 3월 5일의 장대 음봉을 아직까지 우리는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아마 비트코인 보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나스닥 보면서 아마 아직 이 전날의 하락을 완전히 극복하지 않았다라고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3월 5일 날 이 급락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건데 하여튼 위험 자산들이 지금 특별한 이유 없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런 3월 5일의 영향 이런 게 오늘 아시아 증시에도 조금씩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일단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띄워놓고 말씀드린 건 비트코인이 대표적인 위험 자산 어떤 이 지금 최근 위험 자산의 어떤 대장 혹은 심리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는 자산 가격인 것 같아서 이걸 지금 보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저는 오늘 아시아 증시가 뜬금없이 부진한 거를 보면서 야, 장기간의 평화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 3월 5일 날 한번 나타났는데 그런 부작용의 연속이 오늘 아시아 증시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냐라고 일단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도 좀 특별히 좀 재밌는 모습이 그래서 나타났는데 일본 증시가 급락을 했어요. 오래간만에 급락입니다. 지금까지 쭉 급등을 했었는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가 보지 못한 그런 장대 음봉이 나왔죠. 이거는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점은 높였지만 저점도 와장창 낮췄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런 장대 음봉은 그래도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일본 증시는 여기에 일단 단기 고점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좀 높아졌고요.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켰으니까 앞으로 좀 조정을 이어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 장대 음봉이 어떤 역사적인 고점이 될지 이게 추세 전환으로서의 신호가 될지 아직 그런 이야기는 못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워낙 강한 추세적인 상승장이고 일본 증시는 특히 89년 고점을 넘어선 완전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상승 추세를 끝내고 하락으로 전환되려면은 충분한 오랜 검증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여러 번 다시 이 자리에 도전해서 못 넘어가는 오랜 검증 기간, 그 검증에는 최소 한두 달 정도 걸릴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몇 주 정도 걸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빨라도 근데 아무튼 앞으로 검증은 필요해서 이걸 보고 추세적인 하락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쨌든 단기적인 조정은 조금 길어질 수 있겠구나. 의미 있는 하락이 나왔다. 이 정도로 일단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일본에 악재가 있었나 그런 건 일단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이렇게 빠졌습니다. 미국 증시가 좋았고 유럽 증시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진 거예요. 이건 제 생각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월 5일 날 위험자산 시장에 약간의 크랙이 간 거죠. 약간의 어떤 실금이 간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일본 증시의 급락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장기간의 평화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금융시장이 잘 올라오고 있는데 드디어 조금씩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죠? 지금 왜 이렇게 주식시장이 한 번씩 급락을 하는지 구체적인 이유나 악재는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장기간의 평화에 대한 부작용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긴 하다 싶습니다. 이 정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중국 증시 한번 좀 볼까요? 중국 증시도 오늘 이런 모습입니다. 부진했습니다. 다시 한번 단기 고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번에 여기서 단기 고점 만들어내다가 레벨업 했고요. 찔끔 오르고 나서 또 다시 여기서 단기 고점을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게 아직까지 뭐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가벼운 상승 중 눌림에 불과하다. 그래서 눌림시 매수가 정석적인 전략이죠. 좀 전에 일본 증시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일본 증시도 뭐죠? 조정이 좀 길어질 수 있지만 대응은 뭐다? 눌림시 매수입니다. 근데 어쨌든 계속해서 강조 말씀드리는 게 눌림시 매수라고 해서 음봉의 끝자락을 잡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언제나 양봉이 등장하면 어떤 매수세가 등장하면 그 매수세 양봉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맞겠죠. 눌림시 매수를 하시려면 양봉을 확인하고 하시라. 음봉의 끝자락을 잡으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그죠? 어떤 고점, 저점을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여튼 대응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도 오늘 이렇게 빠지고 있다.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발표가 있긴 있었는데 그런 거에 영향이라기보다는 그냥 지금은 어떤 이런 장기간의 평화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그 정도로 일단 가볍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어떤 추세적인 전환 그런 거 이야기할 수 없죠. 아직까지는요. 아직까지는 상승 중 눌림이고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일단 봐주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서야 단기 고점 만들었으니까 앞으로 흐름은 좀 부진하겠지. 조정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겠지. 그 정도 생각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럽 증시, 독일 증시 좀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얘는 아직도 잘 올라가고 있어요. 어떠한 저항, 물론 단기 고점이 여기 있어 보이는데 약합니다. 중국이나 일본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몇 거래일 동안 저항을 확인한 것은 아니라 우리 독일 증시는 지금 보시다시피 아직까지는 건전합니다. 그래도 봤던 것 중에 제일 강한 그런 모습이에요.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시장의 낙관론들은 팽배합니다. 낙관론이 여전히 우세하죠. 아직까지 주식시장은 강하고 세상 분위기는 좋은데요. 좋긴 한데 근데 이 좀 전에 보셨다시피 작은 실금들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작은 실금요. 그런 작은 실금이 엄청난 추세 전환을 위한 신호다. 아직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쭉 말씀드렸고요. 오늘 밤에도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가 되긴 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알면 좋은 것들은 이런 거. ECB 통화정책회의 금리 결정, 또 그리고 금리 결정하고 나서 또 기자회견 하겠죠, 그죠? 라가르드 총재의 발언들 이런 것들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밤에 몇 가지가 또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파월의장 연설이 예정이 돼 있어요. 물론 근데 솔직히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파월의장이 우리는 파월의장의 의중을 확인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이 발표가 있다. 알고만 가자고요. 그리고 잔잔한 고용지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식시장은 요즘에 이런 경제지표에 별다른 관심이 없고요. 채권은 굉장히 이런 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죠. 채권 투자자분들께서는 저런 지표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 한국 증시 이야기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국 증시는 오늘 조금 부진했습니다. 물론 일본, 중국에 비하면 코스피는 양호하긴 했는데 근데 보시다시피 이게 봉이 색깔이 음봉이죠.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음봉입니다. 음봉이란 이야기는 당연히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셌으니까 그냥 시가보다 종가가 낮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음봉이 나왔다라는 거고 하여튼 음봉으로 마감했다라는 거는 매도세도 만만치 않았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긴 하는 건데 근데 어쨌든 코스피는 해석이 제한적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오늘 음봉이 나왔다라고 해서 거기다 큰 의미 부여하기 어렵고 그런 상황입니다. 혼조해요. 아직까지는요. 오늘 코스피가 한 것은 무엇이냐? 위쪽으로 저항을 확인했는데요. 360 터치도 못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쪽 부근은 역시 무겁구나. 생각보다 매수세가 미국 증시가 상승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일단은 매수세가 약하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이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매수세가 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저가 매수세는 있다. 공격적으로 매수하려고 해서 이 어떤 공격적으로 위쪽으로 끌고 올라가려는 그런 매수세는 없다. 그래도 좀 이쪽 360 부근엔 저항이 많다라는 걸 일단 하나 확인한 거고 반면에 아래 꼬리도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고 싶은 사람은 잘 없는데 근데 싸면은 사겠다라고 하면서 눌림시 매수 들어오는 아직도 대기 매수세는 많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오늘 코스피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런 모습은 사실 풋옵션의 모습을 봐도 어느 정도 좀 설명이 좀 되긴 하는데
풋옵션이 단기 쌍바닥을 지금 만드는 그런 과정 중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풋옵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가 일단 단기적인 쌍바닥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지력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일단 양봉을 보이긴 했으니까요. 하여튼 그죠? 이거 선물지수 기준으로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선물 360 자리를 놓고 내일도 아마 재차 360에 도전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 전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풋옵션이 막 랠리를 하면서 당장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그럴 준비는 아직 코스피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죠? 좀 전에 보셨다시피 어떤 대기 매수세는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뭐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 급락 폭락도 어렵고 지금 이 풋옵션이 이렇게 또 빨갛게 버티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렇다고 뭐 지금 시장이 막 급등하고 계속해서 랠리를 하기도 어렵고 오늘 360을 잘 못 넘어가는 그런 모습 보였잖아요. 물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360짜리의 저항은 내일 한 번 더 이렇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일도 확인했다 못 가면 그럼 이제 풋옵션이 멋지게 살아날 수도 있겠죠. 멋지게 살아난다기보단 풋옵션이 그런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하여튼 혼조해요.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이런 답답한 움직임들이 이어지면서 우리 콜옵션들은 다이어트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쭉쭉쭉쭉쭉 살이 빠지고 있죠. 이런 모습들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코스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3월 5일날 코스피도 좀 의미 있는 급락을 했는데 3월 5일날이 급락의 영향을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 영향이 아직까지 콜록콜록하고 있는 겁니다. 3월 5일의 움직임은 그만큼 좀 지금 와서 봐도 좀 중요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직까지 코스피는 혼조한 구간이라 뭐 제가 뭐라 드릴 이야기는 없는데요. 어쨌든 이 하락으로의 뭐 어떤 추세 전환 그런 걸 이야기하기는 아직까진 좀 이르긴 합니다. 물론 근데 코스피는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이미 둥구스름한 천장형을 어느 정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는 생각보다 뭐 조금 세계 증시보다 하락을 한다면 전환이 좀 빠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박스권이기 때문에 하락의 목표치가 많이 줘봐야 이 정도, 하락의 목표치 기대해봐야 많이 가봐야 이 정도를 기대할 수 있긴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근데 보다 혼조한 상황이고 뭐 수렴형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대기 매수세 아직까지 충만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코스피는 비교적 강해요.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은 가야 되는 자리에서 지금 못 갔습니다. 오늘 탄력적인 랠리를 이어나가야 됐어요. 왜냐하면 매물대를 어떤 지지력을 다 확보하고 에너지를 모아놨으니까 터트려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터트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봐라 여기는 저항이 누적되고 있다. 심상치 않네 라는 생각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뭐 이날의 종가 코스닥 150 현물지수 기준으로 1425 대략적으로 이 정도 자리 혹은 뭐 좀 몇 포인트 더 줘서 1430 이 정도 자리가 어떤 그 저항으로서 일단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스닥도 일단 하반경 직성 대기 매수세가 있는 건 분명해요. 그죠? 그리고 코스닥 결정적으로 지난번에 어떤 직전 고점 자리를 돌파한 척 하면서 레벨업을 한 건데 레벨업을 했던 그 중요한 지지선 자리를 붕괴시키지도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봉은 그냥 뭐 아직까지 눌림시 매수를 하는 그런 봉이긴 합니다. 아유 이걸로 뭐 추세 전환이 된다라고 주장하기는 조금 좀 어려운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뭐 눌림시 매수가 맞긴 맞는데요. 근데 지금 이 레벨업을 이 자리를 돌파한 척 하면서 얘가 레벨업을 했는데 여기서 계속 많이 가지 못하고 여기서 만약 다시 툭 떨어진다면 그럼 이거는 근데 조금 좀 치명적일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이 지난번에 이제 이 자리를 돌파한 짝 했었잖아요. 그죠? 돌파한 짝 하고 나서 많이 갔었어야 되는데 찔끔 오르고 여기서 4거래일 동안 머물고 만약 다시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치명적일 수 있겠죠. 그죠? 여기서 만약 바로 다시 내려오면 이거는 지난 4거래일 동안 오버슈팅을 했던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코스닥은 갈 것만 빨리 가야 되는데 일단 좀 상승의 탄력은 또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좀 조정이 오히려 나오자 뭐 이런 식으로 오늘 이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갔기 때문에 모양이 조금 좀 부진해졌습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환율은 오늘 일단 방향성을 삼각 수렴형을 아래쪽으로 붕괴시키면서 아래쪽으로 가보자라고 시도를 했는데 또 만만치 않은 매수세도 또 등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답답한 구간입니다. 계속해서 그냥 답답한 구간이에요. 어젯밤 그 달러 인덱스가 급락했잖아요. 그 영향으로 어쨌든 하락을 하긴 한 건데 어쨌든 대기 매수세도 많다. 그래서 지금 상황 이 금융시장 장기간 평화 지속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저런 모습들을 고려를 해보면은
조금씩 좀 크랙이 있긴 있는 것 같다 싶습니다. 당장 뭐 무슨 큰일이 날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조금씩 뭐가 좀 균열이 가고 있는 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인데요. 말씀드렸죠. 오늘 밤에 여기가 중요한 저항이었어요. 어젯밤에. 이 자리 넘어갈 거면 빨리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은 이 저항 자리를 다시 테스트하고 못 가면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둥그스름한 천장형. 좀 전에 제가 그 코스피 보면서 코스피가 둥그스름한 천장형이 나올 수도 있다 이야기를 드리는데 오늘 나스닥이 이 자리를 빨리 돌파 한차까지 못하면은 또 둥그스름한 천장형 연장되는 거고 지난번 여기 급등했던 거는 오버슈팅으로서 인정이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 나스닥은 나름 기술적으로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뭐 그렇다라고 지금 제가 오늘 밤 나스닥이 하락한다 상승한다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나스닥이 오늘 밤에 하락할지 상승할지를 알면은 떼부자가 됐을 거예요. 저는 또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다만 아직까지 시장이 이 엔비디아에 의해서 반도체 지수에 의해서 이렇게 나스닥이 끌려 올라가고 있는데 얘네는 아직까지 굉장히 강하단 말입니다. 주식시장 주도주들이 굉장히 강해서 지금 오후 4시 반밖에 안 됐잖아요.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건 사실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일단 오늘 뭐 엔비디아의 뭐 강세 이런 걸로 인해서 하방 경직성 일단은 뭐 오늘 빠질 일은 일단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면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은 필요하겠죠. 제가 금리 베팅한 건 계속해서 들고 갑니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을 누적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 하여튼 금리는 요즘에 계속해서 금리 선물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대쯤은 항상 빠지다가 미국 증시 개장하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 개장하면 금리가 뚝뚝뚝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수익 누적시키고 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